자, 10시 35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그렇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후 평가에 대해서 기자회견 사후 평가를 또 더불어서 할 것이고 취임 100일과 관련된 진단도 할 겁니다. 오늘 신문에서는 대대적으로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대부분의 평가들이 좀 냉혹하게 다가오기도 했고 성과로도 주목받는 것들도 있어요. 소통의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줬던 언론도 있고 도어 스태핑을 조금 더 매만졌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을 드러낸 언론도 있었습니다. 오연주 소장과 정기남 교수의 총평을 좀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 텐데 오 소장께서는 100일간의 행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요즘에 이게 유행이라고 제 점수는요. 이게 유행이라고 해서요. 예. 뭐 빵점부터 뭐 자아자찬하면서 70점까지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는 참고로 이준석은 25점. 25점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25점의 의미가 뭔가라는 25점이 25% 지지율이라서 25점을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100일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하루하루 1점이라고 치면 몇 점이 될까를 생각해 봤는데 네. 저도 한 20점에서 2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매일 최악이진 않았다. 예. 최악이 아닌 부분을 그럼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최악이 아닌 부분이요. 최악인 부분을 제가 많이 준비하셨죠? 아니에요. 손에 꼽아봤어요. 예. 어떤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손에 네. 꼽아봤는데 대부분 취임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저는 과정상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용산 집무실로 그 전에 정권들이 여전히 이제 다 공약했던 청와대를 이렇게 폐지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도어 스태핑 같은 어떤 소통의 구조를 정착시킨 것도 시도는 좋았다. 그리고 빠르게 누구보다 역대 정권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한미 정상회담을 이룬 것도 외교적인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예, 거기까지고. 네. 자, 정기남 교수께서도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제 이제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평가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뭐 좋은 점을 좀 더 방점을 두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좋은 점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예. 뭔가 좀 그 소탈한 대통령의 이미지 취임 초에 보여줬던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를 벗어나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연 점. 예. 뭐 그다음에 언론과의 국민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소위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예. 뭐 좋은 점들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뭐 틈틈이 뭐 시장통을 찾는다든지 예. 뭐 김건희 여사랑 함께 서민 행보를 하는 모습 예. 좋은 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난 100일 동안 보여준 모습은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 저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초보 운전자의 난폭 운전을 연상케 했다. 초보 운전자의 난폭 운전. 초보 운전자가 난폭 운전까지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국민 예.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하죠. 그런 느낌이고 야당이 그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또 지지율이 뭐 25%이기 때문에 25점이지만 저는 그 정책 혼선 그다음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가지고 5년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국정 아젠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 이건 정말 아무리 어쩌다 대통령이 됐다고 하지만 예. 역대급 무능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예. 저는 싸다라는 게 좀 혹독하지만 예. 제 판단이고 평가입니다. 예. 정근남 교수님 어제 이제 예상을 해주실 때 예상보다는 이제 일종의 기대를 섞어서 말씀해주신 게 제일 많이 이제 거론됐던 것은 결국에 이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와야 될 내용은 대폭 인적 쇄신해야 된다. 그래서 그 좋은 예로 MB 대통령 시절에 21%의 지지율을 바닥을 찍었지만 반등했던 이유는 역시 인사를 쇄신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거였다. 근데 오늘 지금까지 들려온 얘기로는 아직 인적 쇄신에 대한 얘기가 뭐 대폭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인적 쇄신 거부로 봐야 돼요. 아, 저는 오히려 이게 민심에 맞서겠다는 것으로밖에는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뭐 대북 정책 뭐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네. 대단히 병렬적이고 나열적이에요. 예. 또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네. 오히려 아까 오연수 소장이 그 주문했던 것처럼 예. 정말 태도라도 예. 겸허하게 민심을 받겠다. 예. 그리고 뭔가 인적 쇄신도 거부라기보다는 예.
뭔가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좀 접근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큰 거죠. 예, 정치 득실 뭐 이제 인적 쇄신의 문제는 정치 득실을 따져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어제 했는데 오늘 그런가요? 예, 그게 사실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나오네요. 출근길 문답 계속할 것. 뭐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저 앞에다가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뭐라고요? 출근길 문답 제대로 계속할 것 이렇게 해야 되죠. 지금 그대로 계속할 것이라고 이해하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할 거라는 거예요. 제 예, 아니 예, 예. 제 바람인 것이고요. 예,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저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인적 쇄신 논란이 제기됐을 때 어제 출근길 문답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예. 정치적 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 이미 인적 쇄신은 물 건너갔다고 봤어요. 아까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않아야 될 문제라는 거는 뭔가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인적 쇄신을 하진 않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또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기대를 했다는 얘기고요. 오 소장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맥락상으로 보면 예, 인적 말씀해 주세요. 쇄신은 네. 하지 않고 전력 보강 정도만 하겠다라는 그렇죠. 의미로 여겨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앞에 뭐라고 했냐면 예. 결국은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예.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는 의미는 본인은 앞으로 정책과 예. 민생 정책 이런 것들로 행보를 통해서 변화를 보여주겠다, 주겠다. 여기에 마지막 방점은 그래서 인적 쇄신은 하지 않겠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든 이제 의미 부여를 하기 네. 위해서 최근에 인적 쇄신이 된 분이 있어요. 이제 교육비서관이긴 한데 그 교육부 차관한테 그 쪽지건 냈다가 문제가 됐던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분 바꾼다 만다 했을 때 이제 언론들이 인적 쇄신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다 전력 보강이다라고 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인적 쇄신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그건 아닌가 봐요. 또 전력 보강이래잖아요. 될 수가 없는 인적 쇄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교육 비서관 교체가 인적 쇄신입니까? 우리나라가 예. 언제부터 비서관 교체가 인적 쇄신이라고 불렀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자, 지금 막 얘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거 질문을 기자들이 하고 있는가 봐. 정영록 기자 지금 막 내용이 나오고 있죠,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들의 내용이 막 질문이 보니까 자막이 엄청 나오고 있네요. 뭐 인사 쇄신한다 이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신다면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인사쇄신의 경우 정치적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 예. 여론조사는 민심이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네. 그리고 국민 숨소리를 놓치지 않겠다. 분골 쇄신하겠다. 네.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지금 설명이 된 거예요. 지금 저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와 대통령님 지금 설명이 되셨나 이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김정은 PD 자막도 없죠? 더 있어요? 더 있으면 빨리빨리 넣어주시고 정은욱 기자들도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국민 여론 파악이 우선이다. 그래요. 파악 중요하긴 하죠. 예. 기자회견이 아니라 네. 백서 발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이 저희가 그 네. 대통령 국정과제에 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최근에 막 아주 논란이 됐었던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줄 만한 그런 답변인가에 대한 해석은 또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지금 뭐 아. 역시 경제가 문제야, 뭐 개혁 과제가 문제야,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민생과 경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지난 100일 동안의 그 모습은 무능 그 자체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지금 정책 얘기하지만 한 52시간제 노동이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또 5세 아동 뭐 취약 문제라든가 문제, 예. 이런 데서 보여준 정책 혼선은 대단히 치명적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 전 얘기입니다만 그 수해가 났을 때 이 재난 대응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거의 뭐 무정부 상태라는 느낌까지 가질 정도였거든요. 예.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취임 100일에 이 맞이하는 이 그 마음가짐, 각오는 정말 위기감 그 자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인적 쇄신하기 싫으면요.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참모들이 그런 얘기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많이 부족하다. 자질과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인물들을 과감하게 기용하겠다. 뭐 이를테면 또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뭐
함께 해 나가겠다. 예. 뭐 이렇게라도 좀 두루뭉실하게도 얘기해주면 이걸 기자들이 뭔가 중기적인 인적 쇄신, 뭐 시사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저렇게 얘기하니까 뭐 인적 쇄신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는 거죠. 가장 아무래도 크게 이제 무게를 두고 기대했던 부분은 이제 전력 보강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쇄신하는가, 혁신적으로 인사 문제에 대통령이 기존의 생각을 좀 뒤집어 주는가,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그런 모습은 오늘 보이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 취임 100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정용록 기자가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언론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긍정평가는 2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기자들 대상 여론조사도 10.7%만 잘한다는 조사가 있었고요. 예. 대체로 현재 상황을 반등할 만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네. 제가 이 오해를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 두 분께 성과를 그래도 우리 좀 칭찬을 하자는 의미에서 100일 중에 잘한 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꼽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이지, 이 두 분이 아, 그래요? 미치겠네, 저딴 소리 들으려고 아침부터 이 방송 보는 게 아니라라든지, 아니 뭐 잘한 것이 많다고 하면서 청와대 나온 것만 얘기하냐라는 비판을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좀 칭찬을 해주자라고 해서 그래도 요거 잘했다, 요거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질문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비판의 메시지는 많은데 비판의 메시지는 어디 가도 또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대통령이 100일 동안 그래도 이건 잘했다, 이건 좀 우리가 칭찬해 주자, 독려해 주자. 왜? 대통령의 성공이 우리 정부의 성공이고 우리나라의 성공이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실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와, 같은 게. 잘한 게 뭐 있나 막 이러고 계세요 또. 그래요. 아까 비판은 비판대로 하되 그런 부분은 좀 점수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친일 이야기 좀 해라. 잘한 게 뭐가 있냐. 아주 쇼를 해라. 이번에는 한국 경제 막 이러시는데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해하셨어. 우리 어제 거 컨텐츠를 봐봐. 우리 그런 방송국 아니야? 자, 좋아요. 자, 이제 우리 한 3분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시점 이후에 이제 정치권은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는가, 이제 이것도 전망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가 크게 국민들께 와닿지 않는다면 전국 경색이에요. 경색될 거라고요. 이미 또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이제 전당대회로 가고 있고, 여당은 여당대로 이 비대위를 꾸려 나간다면 달라질 게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메시지로 좀 달라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달라질 게 없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이제야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기회?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온다? 네네. 색다른 답변이라서. 예. 그거는 예. 지금 여론조사의 이제 추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네. 국민들이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기대가 없는 이렇게 너무 아픈 말인데요, 또. 네. 네.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 특별한 주문도 없어지는 게 이제 말해봤자 뭐하냐라는 네.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네. 뭐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취임 초반에 이제 아주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노태우 네.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냐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저는 협치나 소통 이런 음.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만 네. 당분간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색된 정국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평가를 동일하게 정 교수께서 해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요건 꼭 짚어야 돼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질문이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대통령이? 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발언에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잠시만요. 잠깐만. 다른 정치인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대통령이 하신 거고, 그런 정치적 발언에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면 텔레그램 메시지는 뭐예요? 동문서답이고 답을 피해가기 위한 뭐 전형적인 답변 태도라고 봐야 되죠. 아. 그러니까
본인은 여전히 이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기조, 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유지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미 국민들이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안을 네. 저렇게 얘기하시면 예. 뭐 속이의 경일기 이렇게밖에는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대통령의 스타일이면 글쎄 저희가 사이가 막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또 오늘 이제 기자분들이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한번 가서 이전 대표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싱크로율 상당히 높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은 평가. 훨씬 그게 소탈해 보이고 예. 제가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 연락 한번 해서 예. 이준석 대표 만나보고 예. 또 오해도 풀겠습니다. 예. 이런 말 한마디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섰다고 봐야 되겠죠. 예.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답변에 대해서? 조금 맥락상 잘 봐야겠지만 예. 맥락을 일일이 답변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네. 일일이 답변 안 한다? 네, 일일이 뭐 내가 이렇게 이런 정치인 발언 정치인들 찾아보지도 않는다. 정치인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논평에 일일이 대해서. 이거에 답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의 핵심은 화가 많이 나셨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화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도 이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유석열 이 100일 취임에 관한 기자회견이 묻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쟁의 입장에서 최대한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자. 네. 이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고요. 본인은 무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관심이 높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은 불통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네. 되긴 했는데 저 질문은 있잖아요, 정 교수님.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 입장에선 당연히 저 질문은 지금 시국에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질문이 기자들한테 나온다. 오늘 주제 제한 없잖아요.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조율이 되는 건데 그 조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이다? 이거는 좀 그건 잘 윤석열 생각 안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대답이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 휴가 때요. 그 강인선 대변인이 이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예.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대통령은 정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예. 뭐 영화도 보고 예. 뭐 이런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 왜 저렇게밖에 대통령의 휴가를 표현하지 못할까 이런 이제 의문이 있었어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다음 후보 시절부터 가까이 모시던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요. 예. 강인선 대변인이 그렇게 설사 휴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성찰의 시간도 갖고 예. 이렇게 내겠습니다라고 보고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잘 쉬고 있고 푹 쉬고 있다고 그대로 논평하세요. 예. 라고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참모들이 그런 그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 모범 답안을 준다 할지라도 예. 본인의 의지와 예. 어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이 예. 그대로 반영돼서 노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출근길 문답에서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소위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인데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 대단히 좀 앞으로가 더 문제다. 예. 취임 100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어떤 그 인적 쇄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소위 이른바 지금 뭐 오늘 아침인가요? 뭐 예. 어젠가요? 예. 뭐 전직 국정원장들 압수수색 들어갔죠. 예. 뭐 이를테면 민주당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사정 국면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예. 이런 부분에 대단히 불길한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러다 보면 예. 집권 여당조차 제대로 중심을 잡아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 같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저희 이제 다음 방송으로 키를 넘겨야 되는데 넘기기 전에 우리 정은욱 기자가 오늘 한 400분 넘게 들어오셔서 보셨네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자회견 보시다가 또 오셨나 봐요. 예.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의견도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스픽스 채널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예. 눈에 띄는 의견들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헬레님께서 네. 스픽스 박앵커님 화이팅입니다라는 말씀 너무 그러지 마. 내 중심으로 방송하지 마. 해주셨고 그 우리 엄마 같아. 하지 마. 하지 마. 자, 다른 거. 네, 그리고 삼무지성열님께서 네. 그놈의 법과 원칙은 왜 있는 거냐, 왜 법과 원칙대로 안 처리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예. 그리고
네. 또 김의철님께서 예. 정기남 교수님 국회의원 되시고 원내에서 대변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라고 예. 전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모야무야님, 잘못된 걸 지적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않는데 무슨 기자냐? 저널리즘은 집에 키우는 강아지 사료로 줘버렸나 이제 이런 비판도 해주셨네요. 오늘 뭐 기자회견 다시 저희도 돌려볼 건데 좀 의미 있는 얘기는 안 나온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